중학교 2학년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풀이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루트 2x-4 플러스 3에 대하여 f 인버스 5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 9번 문제에 과연 어떠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함수가 루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에 관련된 얘기죠. 다음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역함수, 구해야 할 수도 있고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역함수,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 강의에서 우리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한 풀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f 인버스 5의 값이라는 것이 일단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f에서의 대응관계가 거꾸로 f 인버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f 인버스의 정의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반대로 f에 의해서 그 결과물을 거꾸로 보냈을 때 5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것이 f 인버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상 x, y 정의역 공역을 두고 이 함수를 f 인버스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정의역에 5를 집어넣은 결과가 a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거꾸로 오는 f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다시 f가 되겠죠? f가 이렇게 거꾸로 대응된다. 즉 fa의 결과가 5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fx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a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2a-4 플러스 3, 이것이 5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3이 이항되면 2, 게다가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a-4는 2를 제곱했으니까 4, 2a는 8.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라는 값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두 번째 방법은 이 역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는 어떻게 구했느냐? 주어진 x와 y를 교체한다, x와 y를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y가 없다면 이 fx가 결국은 y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y는 루트 2x-4 플러스 3에서 y와 x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 이것이 역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자, x와 y를 바꾸어서 쓰게 되면 x는 루트 2y-4 플러스 3이 됩니다. 플러스 3을 이항을 시켜서 좌변과 우변을 바꾸어 써보면 루트 2y-4는 x-3,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y-4가 x-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서 2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y는 2분의 1에 x-3의 제곱 플러스 4가 아니라 2로 나누었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 있는 y라고 하는 것은 앞선 요 작업에서 x와 y를 바꾸면서 y가 f 인버스 x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f 역함수 x에다가 5라는 값만 집어넣으면 답이 되니까 x 자리에 5를 대입을 하면 5를 집어넣으면 f 인버스 5의 결과물은 여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2가 나오고 거기에 2를 더해주니까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1번 과정에서 a가 4라고 구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 당연한 결과겠지만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A, B는 같은 줄에 좌석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에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A, B를 포함해서 5명이니까 여기에 나머지 학생들의 이름을 C, D, E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이라고 하고요. 우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좌측에 A, B가 앉고 우측에 C, D, E가 앉는 경우 또는 좌측에 C, D, E가 앉고 우측에 A와 B가 앉는 경우 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이 과연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 헷갈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순열이네 조합이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가 순서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순서가 필요 없이 뽑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좌측에 A와 B가 앉고 우측에 C와 D와 E가 앉는 경우입니다. 좌측에는 의자가 1, 2, 3번 의자가 있었어요. 우측에는 4, 5, 6번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1번에 A, 2번에 B가 하는 경우, 1번에 B, 2번에 A가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은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A, B를 좌측에 먼저 배열하는 방법은 세 자리 중에 A, B 2명이 들어갈 건데 A, B, B, A 자 이렇게 1번, 2번에 앉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A와 B가 이렇게 1번, 2번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한 경우에 대해서 우측에 4, 5, 6번에 C, D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C, E, D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A와 B가 1번, 2번에 앉아있을 때 C, D가 4, 5, 6번에 배열되는 만큼의 개수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C, D가 배열되는 걸 생각하면 이 3명이 세 자리에 순서에 의해서 앉는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3P 2 중에 하나의 경우당 3P 3개씩 나오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이 둘을 곱해주면 1번 케이스의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6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36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좌측에 C, D, E가 앉고 우측에 A와 B가 앉는다 였습니다. C, D가 앉는 좌석 번호는 1, 2, 3번 A, B가 앉는 좌석 번호는 4, 5, 6번입니다. 그러면 C, D가 앉는다 세 자리에 3명이 순서대로 앉는다. A, B가 앉는다 세 자리 중에 2자리에 A, B가 앉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나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36. 그렇지만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둘을 더하면 72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10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처음에 이 문제가 순열입니다, 조합입니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 문제의 적용부터 했을 때 얘가 순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져서 각각에 대한 공식을 적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단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보이는 식이 일단은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문제의 가장 처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으로 내용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보자. 그래프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fx라는 x에 관련된 식, gx라고 하는 x에 관련된 식, 이 둘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소관계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풀이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fx가 더 크다라고 돼 있으면 fx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다음 gx 그래프가 더 크다라고 돼 있으면 gx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그러한 x값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변과 우변에 각각 y는을 붙여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15. 우변은 y는 0 이렇게 되겠죠. y는 0이라는 것은 사실 x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나타내고 있고 y는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2차 함수 쪽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는 위에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신에 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닿아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모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차 함수가 모두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다면 2차 함수는 위에 붕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닿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냐? x축의 위쪽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빨간색의 경우 처음 그렸던 붕 떠있는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모든 x값에 대해서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습니다. 다음 주황색 함수를 봅시다. 주황색 함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0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아까 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차 함수는 x축과 닿아 있어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황색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하늘색 쪽으로 가보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은 해당되는 이 부분이에요. 닿아 있는 부분은 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에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이 범위가 될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그림, 하늘색 그림은 답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x축의 위에 아니면 주황색 그래프와 같이 x축과 닿거나 그 위에 있을 때 저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판별식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생각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다면 서로 같은 두 실근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걸 배워봤을 텐데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간다면 0보다 클 경우 x축과 0보다 클 경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하늘색 그림 0과 같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주황색 그림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 x축과 만나지 않는 빨간색 그림이 되니까 우리는 주황색 빨간색 그림이 되도록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에서 A, B, C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볼 텐데 A에 해당되는 숫자 1, B에 해당되는 숫자 마이너스 2K, C에 해당되는 숫자 2K 플러스 15입니다. 그러면 물론 짝수 공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2K 플러스 15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가 전개되기 때문에 8K 마이너스 60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4로 약분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0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면 2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그 수들의 사이 범위가 된다. 배워봤습니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이 마이너스 3과 5이기 때문에 이 사이 범위인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를 써주면 이게 바로 K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정수 K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정수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총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9개였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60이고 건널비의 합은 126이다. 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식을 세워야 합니다. 식을 세울 때에는 미지수를 두어야 하는데 무엇을 미지수로 두어야 할지는 문제에서 힌트로 나오게 됩니다. 모서리 길이의 합이 나와 있고 건널비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육면체래요.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리는 게 좋겠죠? 너무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고 자, 정육면체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첫 번째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총 12개 있기 때문에 12a가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12b가 되겠고, 이 둘을 더했을 때 총 60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1번 이렇게 식을 세웠죠. 다음 건널비의 합. 한 면의 넓이는 각각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한 면이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6a제곱과 6b제곱 이거의 합이 12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번을 각각 약분해서 쓰면 a 플러스 b가 5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1이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보니까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입니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정육면체의 경우는 한 모서리 길이를 3번 곱하면 됩니다. 즉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되겠니?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느 미지수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단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쓰다 보니까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두 개의 공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3ab의 a 플러스 b를 뺀 것, 아니면 인수분해로서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ab의 값을 모르게 되겠죠. 그것은 뭐를 통해 구합니까?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되죠. a 플러스 b는 5였기 때문에 좌변은 제곱해서 25,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1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ab의 값은 2여야만 저 등식이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식에다가 넣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ab는 2 곱하기 a 플러스 b는 5가 되기 때문에 30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95라는 답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5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21에서 2를 빼주면 19가 됩니다. 19를 곱해버리면 5 곱하기 19를 하면 95가 되겠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95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9번, 10번, 11번, 12번 총 4개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9번에서는 무리함수, 그것의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고, 10번에서는 순열 관련된 문제, 11번에서는 절대부등식, 그 다음 2차 부등식의 풀이와 관련된 문제, 12번에서는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걸로 1학년 때 내용을 복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1학년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9번부터 12번까지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